장 보고 오셨는데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시죠? 저도 그랬습니다. 이마트에서 18만 원 나왔던 장바구니가 지난주에 똑같이 담았는데 26만 원이 나왔습니다. 8만 원이 어디로 간 겁니까? 도둑 맞은 것도 아니고 바가지 쓴 것도 아닙니다. 근데 8만 원이 그냥 사라졌습니다. 오늘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평생 모으신 노후자금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저는 30년 넘게 경제 공부하고 돈 흐름을 지켜봤습니다. 이 똑같은 일이 준비 안 된 집안을 망하게 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. IMF 때도 그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습니다.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. 그때는 몰라서 당했습니다. 지금은 다릅니다.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주십시오. 물가 오르는 거 다들 아십니다. 쌀값 올랐다, 배추가 올랐다, 그게 물가 오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.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. 그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입니다. 속에 진짜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. 그걸 이해하셔야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.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동창회 모임에 가셨다고 생각해보세요. 10명이 모였는데 치킨이 10마리 있습니다. 한 사람당 한 마리씩 먹으면 딱 맞습니다. 근데 총무가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. 야, 좋은 소식이야. 치킨을 20조각으로 나눴어. 어떻게요? 한 마리를 반으로 잘랐습니다. 조각수는 늘었죠? 근데 치킨 양은 그대로입니다. 먹을 게 더 생긴 게 아니라 조각만 작아진 겁니다.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. 돈이 더 생긴 것 같지만 그 돈의 가치가 작아지는 겁니다. 내 통장에 있는 돈도 덩달아 가치가 줄어듭니다.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. 아침에 공원에서 걷기 운동하시죠? 평소처럼 걷고 계십니다. 근데 갑자기 땅이 뒤로 움직입니다. 인천공항에 있는 무빙워크 있잖아요. 그거 거꾸로 가는 거 위에서 걷는 겁니다. 똑같이 걷는데 제자리입니다. 더 빨리 걸어야 겨우 앞으로 갑니다. 지금 우리 돈이 그렇습니다. 열심히 저축하는데 물가가 더 빨리 올라서 제자리 걸음입니다. 아니, 오히려 뒤로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진짜 숫자 얘기해드리겠습니다. 뉴스에서 하는 얘기 말고 실제 숫자요. 정부에서는 물가가 23% 올랐다고 합니다. 안정됐다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 생활이 23%만 비싸졌습니까? 아니잖아요. 2020년 이후로 진짜 얼마나 올랐는지 보십시오. 라면 한 박스 2020년에 12,000원 했습니다. 지금 18,000원입니다. 50% 올랐습니다. 삼겹살 1근에 만원 하던 게 지금 15,000원입니다. 계란 한 판 5,000원 하던 게 8,000원입니다. 도시가스비, 전기세, 아파트 관리비 다 2030% 올랐습니다. 병원비는요?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. 다 더해보세요. 그게 23%입니까? 체감으로는 30에서 40%는 오른 것 같지 않습니까? 정부 숫자하고 내 지갑 사정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? 물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정부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. 자세한 건 복잡하니까 넘어가고요. 중요한 건 정부 발표 믿지 마시고 본인 생활비 직접 계산해 보시라는 겁니다. 이게 실제로 무슨 뜻인지 계산해 드리겠습니다. 2020년에 1억을 은행 예금에 넣어두셨다고 칩시다. 이자 연 2% 받으셨습니다. 5년 지났으니까 이자 합쳐서 1억 1천만 원쯤 됐겠죠. 근데 그 사이에 물가가 30% 올랐으면 어떻게 됩니까? 1억 1천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5년 전 7,700만 원어치밖에 안 됩니다. 통장 숫자는 늘었는데 실제로는 2,300만 원 손해본 겁니다. 열심히 저축했는데 오히려 가난해진 겁니다. 이게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다른 나라 얘기 잠깐 해드리겠습니다. 터키라는 나라 아시죠? 요즘 터키 여행 많이 가시는데 거기 물가가 완전히 엉망이 됐습니다. 2018년에 터키 돈으로 저축해둔 사람들이 5년 만에 그 돈 가치가 80% 날아갔습니다. 5천만 원이 1,000만 원 가치가 된 겁니다. 사기 당한 것도 아니고 투자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. 그냥 은행에 넣어뒀을 뿐인데 그렇게 됐습니다. 왜요?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찍어냈으니까요. 아르헨티나는 더 심합니다. 거기는 지금 물가가 1년에 200% 넘게 오릅니다. 월급 받으면 그 달 안에 다 써야 합니다. 안 그러면 월말에는 그 돈 가치가 30% 날아가니까요. 월급 받자마자 달러로 바꾸거나 뭐라도 삽니다. 냉장고든 세탁기든 현금 들고 있으면 매일 손해니까요. 남의 나라 얘기라고요? 우리나라도 당한 적 있습니다. 1997년 IMF 때 기억하십니까? 하루아침에
환율이 2배로 뛰었습니다. 달러 대출 받았던 기업들 줄줄이 망했습니다. 평생 다니던 회사에서 잘린 가장들 많았습니다. 집값은 반토막 났습니다. 그때 달러 있던 사람은 오히려 기회였습니다. 준비 안 된 사람은 쓸려나갔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. 5년 후에 나는 미리 알고 준비했다고 하실 겁니까? 아니면 이상한 건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실 겁니까? 지금부터 한 달 안에 하실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려운 거 아닙니다. 하나씩 따라오시면 됩니다. 오늘 저녁에 하실 일입니다. 통장 다 꺼내보세요. 예금, 적금, CMA 다 합쳐서 얼마인지 계산해보세요. 그리고 이자가 몇 프로인지 확인해보세요. 요즘 예금 이자가 3% 정도 됩니다. 근데 물가가 5% 넘게 오르면요? 매년 2%씩 손해보고 계신 겁니다. 오늘 밤에 이것만 확인하세요. 이번 주말에 하실 일입니다. 2023년 1월 생활비하고 지금 생활비 비교해보세요. 장 보는 돈, 공과금, 보험료, 병원비 다 합쳐서요. 얼마나 올랐습니까? 아마 2030%는 올랐을 겁니다. 그게 여러분 실제 물가 상승률입니다. 정부 발표 말고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. 다음 주 안에 하실 일입니다. 물가 방어되는 상품을 알아보세요. 3가지 추천드립니다. 첫째, 물가 연동국채입니다.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인데 물가 오르면 이자도 따라 오릅니다. 은행 가시면 살 수 있습니다. 둘째, 금입니다. 금은 예로부터 돈 가치 떨어질 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. 골드바 사셔도 되고 금 통장 만드셔도 됩니다. 은행에서 다 됩니다. 셋째, 리츠라고 부동산 펀드가 있습니다.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받는 건데 월세는 물가 따라 오르니까 어느 정도 방어가 됩니다.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번 달 안에 하실 일입니다. 연금 점검해보세요.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가입하셨으면 그거요. 채권형에만 넣어두셨으면 바꾸셔야 합니다. 물가 오르면 채권은 손해입니다. 주식형이나 혼합형으로 일부 옮기시는 게 좋습니다. 어려우시면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서 물가 오를 때 괜찮은 상품으로 바꾸고 싶다고 말씀하세요. BD 쓰신 분들은 이것도 보세요.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물가 오를 때 오히려 유리합니다. 왜냐고요? 대출 이자가 연 4%인데 물가가 6% 오르면 실제로는 돈을 싸게 빌린 겁니다. 빚의 실제 가치가 줄어드니까요. 반대로 변동금리 대출은 위험합니다. 금리 오르면 이자도 따라 오르니까요.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신 분은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좋은지 은행에 상담해 보세요. 솔직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. 정부는 앞으로도 돈을 계속 풀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고요? 나라 빚이 1100조가 넘습니다. 매년 이자만 갚는데 수십조가 듭니다. 고령화로 쓸 돈은 더 늘어납니다. 연금, 의료비, 복지비 다 늘어납니다. 세금 확 올리면 될까요? 그러면 정권이 바뀝니다. 빚 안 갚으면요? 나라가 망합니다. 그래서 남은 방법이 뭡니까? 돈을 더 찍는 겁니다. 물가를 올려서 빚의 실제 가치를 줄이는 겁니다. 편하게 세금 올리는 것보다 물가 오르게 두는 게 정치적으로 쉽습니다. 눈에 잘 안 보이니까요. 그래서 준비하셔야 합니다. 선택이 아닙니다. 필수입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. 5년 후인 2030년입니다.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. 첫 번째, 나는 그때 영상 보고 정신 차렸다. 예금만 넣어두면 손해라는 걸 알았다. 물가 연동국채도 사고, 금도 조금 사고, 연금도 손봤다. 덕분에 물가 올라도 크게 손해 안 봤다. 부자 된 건 아니지만 쪼들리지도 않는다. 두 번째, 그때 영상 봤는데 귀찮아서 안 했다. 예금만 넣어뒀다. 나중에 하지 뭐 했다. 지금 통장에 1억 2천이 있는데 5년 전 8천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. 열심히 모았는데 오히려 가난해졌다. 어떤 게 되고 싶으십니까? 오늘 말씀드린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오늘 저녁에 통장 꺼내서 이자율 확인하세요.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. 15분이면 됩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눌러주세요. 노후자금 지키는데 도움되는 영상 계속 올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건강하세요.